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교회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달라고 오히려 기독교를 믿고 있는 종교로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더 그런 자제를 좀 부탁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됐는데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그 교회와 관련된 예배 중단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교회 내에서 발생된 사실이 있는 걸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한 3차례에 걸쳐서 미세 수정을 거듭하더니 결국에는 처음에 삭제했던 그 부분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감염된 사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아니 공당의 대표가 어떻게 사실관계도 잘못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느냐. 너무 기독교계의 표심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부 교회 문제를 전체 교회로 확산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교회든 또 다른 집단이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대역에 힘모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싶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올린 글을 읽어보면 일부 교회 문제를 전체 다수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왜 자꾸 교회를 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가 몰아가느냐 그 부분을 비판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28일 날 교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왜 교회를 탄압하는 이 정부가 몰아가느냐 이거였잖아요. 그다음에 1시간 30분 후에 해당 문구를 지웠어요. 또 페이스북에. 그러다가 3차례 미세 수정한 다음에 4시간 뒤에 다시 올렸는데 거기에는 해당 문구를 다시 살린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일반 교회는 좀 다르다. 이런 뜻으로 게시한 걸로 저는 그 황교안 대표도 독실한 침례교 전도사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옹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는 있었던 거는 이해를 해주려고는 하는데 근데 현실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대구에서도 그렇고 부산 온천교회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서울 여러 군데에서 교회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선거 앞두고 기독교계를 좀 다독인다면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참자. 이럴 때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올렸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래서 이 당대표냐 아니면 전도사냐 이런 비판을 한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1,800개가 지난 주말에 주일에 현장 예배를 봤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일부 교회 문제인지 아직도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이 조금 떨어진 것인지 한번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을 다루죠.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대표, 전 대표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 잘한다 칭찬이 쇄도하니까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 공이 지금의 여당 또 문재인 정부에 쏠리는 게 조금 눈에 거슬렸네요. 진짜 이 주역은 우리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요. 이거 만든 사람은 지금 이 건강보험 체계 만든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이걸 전 국민에게 확대한 건 다름 아니고 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 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영락의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닙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이거는 다 우리의 공이기 때문에 자화자찬하지 말라. 우리의 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이 체계는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제 본인은 자기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만들었을 때 내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여서 그때 내가 제안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자신이 1989년에 실제로 노태우 정권 때 보건사회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전 국민에게 확대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1989년 7월부터 90년 3월까지 보건사회부 장관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실제로 전 국민 이게 건강보험이 된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소수의 근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다가 전 국민에게 확대되는 과정 그리고 이게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다. 박 전 대통령에서 시작한 건 맞지만 DJ 정부에서 완성됐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DJ의 업적이라고 정리하는 게 정확한 관점이다. 시작을 갖고 따지면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복잡하고 어려웠던 갈등을 정리해서 지금에 오게 만든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민성당 의원은 좀 강하게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글쎄요, 저하고도 참 가까운 호영호재하고 존경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좀 맛이 가신 분 같아요. 아니 박근혜 당선시켰다. 문재인 당선시켰다. 둘이 다 틀렸다. 황교안은 되는 사람입니까? 참 맛이 간 그 형님에 대해서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언행을 쓰시는지 참 아쉬워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 이루어온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발전되어 왔지. 오직 퇴보하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 한 사람 같아요. 박정희, 노태우 다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시스템은 김대중이 결론에 오늘까지 왔다. 단군 할아버지는 왜 빼요? 근데 사실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수체계를 또 통합한 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박지원 지금 의원의 말대로 지금의 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할 수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완성되어 온 거지 누구의 딱 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5.16 이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70년대 후반에 김종인 그때 그 보건복지부 장관 전에 경제수석도 하고 그것도 노태우 정권 때고 그 전에 서강대 교수였어요, 경제학과. 근데 독일에서 공부해가지고 거기 사회보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혼자 다 한 건 아니죠. 여러 정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얘기가 상당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이번에 코로나19에 세계적으로 그래도 대응을 잘하고 있다면 뭐 때문이겠습니까?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그때 공헌을 사실 많이 한 건 맞고 저는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김종인 선대위원장 보고 맛이 갔다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치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목포에서 선거운동하는데 문재인 사진을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서 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좀 비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공적 의료가 잘 작동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19를 막는 데 1등 공신이죠. 그렇지만 또 이 사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교훈을 삼아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해놓은 덕에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한 덕에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건데 이걸 누구의 공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그렇게 썩 공감을 얻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